여러분은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책을 읽기도 하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도 하며 잡다한 생각을 하기도 할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한평생 싸는 똥을 모두 모으면 거대한 수컷 코끼리 2마리의 무게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일평생 동안 대략 1년 정도를 화장실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이나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죠. 과거 공중 화장실은 담배 연기가 가득했고 암모니아 냄새가 코끝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생들이 몰래 담배를 피우는 대표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화장실 개그라고 해서 문이나 칸막이에 낙서, 유머를 읽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가끔은 이상하고 무서운 광고 스티커들도 붙어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평소 고민하고 있던 문제의 답이 생각났다던가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이야기. 네, 오늘은 화장실에서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3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이유는 화장실은 뇌를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을 영어로 레스트룸이라고 하잖아요. 몸도 마음도 쉴 수 있는 방을 의미합니다. 몸을 편하게 쉬게 할 때 뇌도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책 A Mind for Numbers에서 뇌가 휴식 상태에 있을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저자는 말하며 뇌의 2가지 상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그것을 디퓨즈 모드와 포커스드 모드라고 정의 내리는데요. 디퓨즈 모드는 뇌가 비교적 휴식 상태로 자유로운 연상과 아이디어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드고, 포커스드 모드는 목표에 집중하고 집중력이 발휘하는 모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디퓨즈 모드는 멍 때리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포커스드 모드는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시험 공부, 마감일을 앞둔 발표 준비, 개학 전날 밀린 일기를 쓰는데 날씨가 생각 안 나서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상적인 과제를 수행하거나 어려운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포커스드 모드와 달리 우리 뇌는 자유롭게 정보와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탐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머리가 디퓨즈드 모드로 바뀌면 뇌의 뉴런들은 다양한 연상과 조합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이 디퓨즈 모드를 활성화하기에 최적의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혼자만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은 종종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없어서 더욱 집중하고 내면의 생각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아마 군대 다녀오신 아저씨들은 아실 텐데요. 짬밥이 안 되는 시절에 화장실 변기 칸은 고참들의 눈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하고,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항상 의식하기 마련인 다른 이들의 시선이나 쓸모없이 넘치는 정보에서 벗어나 긴장된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죠. 이런 고립된 시간은 긴장으로 좁아진 사고를 이완시켜 더 깊고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인 종교개혁이 화장실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종교개혁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교회가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세기 중세 유럽은 종교가 로마 카톨릭 하나였습니다. 종교의 힘도 막강했죠. 그러다 보니 종교는 많이 부패했고 국민들과 깨어있는 종교인들은 카톨릭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안은 없었어요. 종교가 하나밖에 없기도 했고 오늘날에는 종교를 안 믿어도 상관없지만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종교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당시 상황을 과감없이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면죄부 판매입니다. 교과서에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무리 심한 죄를 지어도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돈을 많이 내면 더 큰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누구보다 신성시 여겼던 예수를 낳은 성모 마리아를 강간해도 면죄부를 사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인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몹시 화가 난 젊은 수도사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교회에 내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틴 루터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변비에 고생했고 그로 인해 화장실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색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초상화를 한번 보실까요? 그가 얼마나 화장실에서 힘을 줬는지 알 수 있는 표정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변비에 걸린 사람이 한평생 하는 생각 중 4분의 3이 변기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지독한 변비 환자인 루터의 종교적 깨달음을 얻은 장소가 화장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이죠. 루터가 죽고 450년 후
후 루터의 집터를 발굴하다 변기를 발견했는데요. 그것을 보고 루터 기념재단 이사장 스테판 라이는 이것은 엄청난 발견입니다 라고 말하며 단순한 변기가 아니라 루터가 종교개혁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앉아있던 변기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루터가 살던 중세시대에 변비약이 있었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명상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기에 앉으면 우리는 아랫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의식도 하복부에 집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아랫배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호흡은 명상과도 닮은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뇌로의 흐름을 촉진하는 물리적 조건이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떠올리게 할 수 있죠. 해우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화장실을 부르는 여러 용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멋진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풀, 해자, 근심, 우자,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 고승 경봉스님이 만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뜻이 정말 멋집니다. 우리 뱃속에 쓸데없는 것들이 있으면 속이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그것을 버리는 곳이 화장실이고 그곳에서 뱃속에 찌꺼기만 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들어있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 망상을 모두 버리고 가라는 의미에서 해우소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것과 함께 경봉스님은 소변을 보는 화장실을 휴급소라고 하셨는데요. 그 뜻도 정말 멋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찾는 일인데 사람들은 쓸데없이 바쁘게 살고 있어서 중요한 것을 놓친다고 합니다. 소변이 마려우면 다른 일이 아무리 급해도 소변부터 봐야 하듯이 소변을 보면서 쓸데없는 마음을 쉬어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화장실도 큰 수행의 장소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네, 정리를 하면 화장실은 뇌가 쉴 수 있는 장소이고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혼자만의 장소이며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는 명상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화장실에 얽힌 재미난 에피소드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그가 유난히 화장실에 집착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애니메이션 회사 픽사를 인수했을 당시 유명한 일화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창의성은 우연한 만남이나 무작위적인 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 진행 상황을 묻고 진심 어린 반응을 해주다 보면 곧 온갖 아이디어들이 나오죠. 이런 철학을 갖고 있던 잡스는 픽사를 인수했을 때 새 건물을 우연한 만남과 직원들의 협력을 촉진하는 구조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루에 한 번 이상 가는 화장실을 건물 중앙에 딱 하나만 두고 직원들을 만나게 하려고 했던 거죠. 당연히 직원들의 반발은 심했고 결국 두 개의 건물에 남녀 화장실을 각각 하나씩 설치했다고 합니다. 각 부서의 직원들은 지루한 회의 시간이 아닌 화장실에서 우연한 만남을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마침내 실현시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픽사가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직원들의 집단지성을 부르는 화장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럼 모두들 쾌변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지식광고였습니다.